강원일보사가 올해 창간 79년을 맞았습니다. 강원일보사는 강원도 그리고 동해안 6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오늘 동해안 발전 전략 심포지엄이 지난 2010년에 시작을 해서 금년으로 15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략들이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는 급변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 우리 동해안의 미래의 비전을 밝히고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2024 동해안 발전 전략 심포지엄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동해안 글로벌 도시로 나가야라는 주제로 동해안의 현실을 진단하고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동서고속과 철도의 순조로운 완공, 그리고 동해안 경제 자유구역 활성화, 그리고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경쟁력 있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이 역동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해안이 새로운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이 돼야 할 때입니다. 올 연말에는 동해선 삼척포항 고속철도가 정식으로 개통되고 동해안과 강원 남부권의 물류, 산업, 관광 등 전 분야에서 혁명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 또한 철저하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교통, 에너지,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접목해 효율성을 높이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AI 기술 도입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제도적 그리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은 환경 친화적인 도시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해양 생태계 보존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들이 우리 6개 동해안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귀중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주제 발표와 또 이렇게 토론해 주시는 분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잘 아시죠? 우리 이 강원 동해안 지역을 미국의 캘리포니아처럼 그렇게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요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캘리포니아 어떻습니까? 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한 점이요. 자연 환경 좋고 기후 좋죠. 산업도 있죠. 캘리포니아에 실리콘밸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 여기 동해안에도 수소 클러스터도 있고 천연물 바이오도 지금 있습니다. 그 인구를 한번 보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하고 미국의 동부의 뉴욕에 있는 뉴욕 주를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인구가 많을 것 같습니까? 캘리포니아 인구가 4천만 정도 되고요. 뉴욕 스테이트 인구는 2천만밖에 안 됩니다. 이게 완전히 반대입니다. 거기는. 우리 이 좋은 동해안 지역을 다니면 늘 서울에서 너무 멀어서 서울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우리 사고방식은 거기에 지금 아직까지 갇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뉴욕에서 가는 워싱턴 DC에서 가는 시간을 따지고 있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뭐 미국에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지만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캘리포니아에 가서 한번 살아보는 게 로망이라고 합니다. 미국인들의. 옛날 그 서부 개척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꿈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이 한국의 꿈도 아메리칸 드림처럼 우리도 코리안 드림을 이룰 곳은 바로 이곳 동해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도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서울에서 오는 그러면 이 광역 교통망을 뭐 소홀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동서고속철 서울에서 이곳 속초까지 오는 또 제천, 영월, 삼척 고속도로를 위해서 그 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선물이 지금 이 택배 선물이 곧 도착하러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부산에서 이곳 강릉까지 오는 철도가 금년 내로 개통이 됩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강릉까지는 금년 내고요. 이곳 속초에는 아직은 철도가 없죠. 지금 그것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와서 강릉에서 양양, 속초, 고성, 거진까지 가는, 제진까지 가는 그것도 3년, 4년 내로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은 수도권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부산, 울산, 경남, 경북까지 그 인구 딱 1,000만입니다. 이제는 부울경 시대가 우리 이 동해안에 이제 펼쳐집니다. 좀 멋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코리안 드림 한번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해안 발전 전략 심포지엄은 동해안 6개 시군이 공조하자는 취지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금껏 본 행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닌 장점을 잘 활용한 정책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심포지엄 관계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의 유럽과 아시아가 하나의 경제 대륙이 된다면 동해안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거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우리가 일궈냈던 교통, 물류, 인프라 확정을 위한 서울, 속초, 동서고속과 철도, AI 시대를 맞아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해저 케이블카의 생산 기업인 동해 LS전산 공장 증설과 같이 동해안 지역이 유라시아의 핵심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우리 한동해권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이 논의되길 바라며 이를 얼판으로 동해안에 새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일하다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설악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말이 많습니다. 서울 속초간 철도가 3조 111억 사업인데 그 사업 하나만 하면 되지 강릉에서 또 고성 제진까지 가는 2조 7천억짜리 사업을 어떻게 동시에 두 개를 다 하냐. 그리고 거기다가 저 제천에서 영월 갔다가 삼척으로 가는 고속도로 사업은 그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고 빚이 안 나오는데 왜 그것도 뭐 강원도에서 다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공모 사업 같은 거 있는데 사실 엊그제간가 고성하고 속초가 동시에 한 지역구에서 동시에 두 군데가 국토부에서 하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라는 게 선정이 됐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서 강릉도 마찬가지고 사실 동해 삼척 태백정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산들 요즘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볼멘 소리를 좀 합니다. 왜 그쪽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예산을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골고루 쓰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때 되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들 이리 와보라 그래가지고 그동안 여기에 왜 이렇게 예산이 요즘 많이 투입이 될까요? 국회의원들이 뭐 힘이 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도지사님이 잘생겨서 그러신 걸까요? 그동안 투자를 게을리한 겁니다. 그동안 강원도 특히 태백산맥 동쪽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 불균형이 일어났고 그걸 지금 바로잡는 노력에 불과한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강원도 특히 동해안에 사시는 6개 시군 주민들께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실 텐데
오늘 이 좋은 말씀들을 기존에 우리가 이 동해안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산 많이 따고 있잖아요. 그래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오늘 좋은 말씀들 저희가 잘 새겨서 그 우리의 의지와 결합시켜서 더 좋은 강원도 동해안 만들었으면 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지금까지의 지역 개발 정책 및 대외 경제 협력 정책이 주로 중앙 공급 위주의 연구 및 전략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 차원에서의 연구 축적과 계획 수립 추진이 기요하다고 믿습니다. 둘째, 환동해권 시대의 전개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역할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과 정책 의지가 미약하여 현재까지 국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환동해권 전략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환동해권 대응 전략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환동해권 경제권 형성에 대비한 정부의 여기서 중앙정부입니다. 중앙정부의 인식 전환과 지원 그리고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 김홍규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신 우리 박준호 사장님, 또 이제 자리를 이사가셨지만 우리 정운창 전 총리님도 뵙게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육계시군 시장 군수님들 함께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제의 답은 이 뒤에 이 그림 한 장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차가 있고요, 항만이 있고요. 저는 늘 많은 교수님들하고도 대화하고 또 우리 강원도, 우리 강릉, 또 어쩌면 우리 육계시군 영동의 발전에 대해서 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제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영동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비슷한 공통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척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골목길을 가다 보면 또 산길을 가다 보면 마치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길인 듯한 곳도 있고, 또 강릉에서 또 가다 보면 동해에 어느 지역과 비슷한 지역이 있듯이 우리는 백두대간 때문에 늘 이 영동이 좀 고립되어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겁니다. 저도 강릉에서 태어나서 학교 다니는 시절 잠깐과 또 일하는 시간 잠깐 객지에 나가고 지역에 늘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서, 또 지방의회에서 한 10년간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 강릉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게 저에게 화두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속초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고성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양양은 왜 이렇게 좀 발전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간 많은 교수님들이 여기에도 보면 주제, 경제개발 특구, 뭔 특구,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도 있고, 나름 분석도 있지만, 저는 현실과 많이 동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동 지방이 어려운 건, 우리 강원도가 위성사에서 보면 야간에 새까맣게 된 것은 우리 도시들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강릉 이야기를 하면 강릉은 영동의 수도시고 그래도 규모 있는 도시지만 건강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팔다리 멀쩡하고 삼시세끼 잘 먹고 특별하게 아픈 데가 없으면 건강하다 표현합니다. 도시는 산업이 균형감이 있을 때 건강합니다. 우리 영동 지방이 어려운 것은 산업이 불균형적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가 건강하려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골고루 균형감이 있을 때 그 도시가 건강한 겁니다. 특히 1차 산업 농업, 2차 산업 제조, 3차 서비스업 중에서 2차 제조, 가장 많은 사람을 고용해 줄 수 있는 산업 분야인 2차 산업이 든든한 지역이 울산처럼 포항처럼 든든한 지역이 건강한 지역입니다. 우리 영동 지방은 2차 산업이 든든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강릉도 50인 이상 300인까지의 업체가 16개밖에 없습니다. 300인 이상이 한개 있고요. 물론 요즘 아웃소싱을 많이 해서 회사 본사를 많이 규모를 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21만이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우리 후손들이 자리 잡고 고향에서 부모 모시고 아이들 학자금 걱정 안 하고 살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는 게 우리 강릉의 현실입니다. 우리 강릉의 현실과 비슷한 6개 시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간 2차 산업에 상당히 무관심했습니다. 관광산업만이 우리 영동은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지사부터 관선시대 때부터 민선시대 30년까지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 내내 관광만 부르짖었습니다. 청정도시만 부르짖었고 굴뚝 없는 산업만 부르짖다 보니까 어느 날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 돌아보니까 우리는 일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가 아픕니다. 아이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것이 요즘 우리가 안고 있는 영동 지역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가 저에게는 또 화두였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답을 찾지 않았으면 전 시장에 출마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돈 버는 재주도 좀 있어서 아마 돈 버는 일을 열심히 하고 지금쯤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멋진 삶을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까라는 것이 지난 한 15, 16년의 저희 화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영동지방은 대한민국 동북쪽 끝에 있어서 우리나라 5천만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처, 서울, 경기, 중부, 충청권, 남부권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 마이크를 만들어도 시흥에서 만들거나 대전 인근에서 만든 것보다 물류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물류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가격 경쟁력을 가진 상품의 이익과도 직결되어 있지만 판매하고도 직결돼서 저도 한때 사업했던 사람이지만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영동 지역을 사업지로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기업 유치를 내치면서 떠들어댔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 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 9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기 시작했는데 약 30년간 기업 유치가 됐습니까? 어쩌다가 우리 해안과 맞는 양양의 참치 맞죠? 그거죠. 그런 것은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2차 산업의 분류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유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의 균형감을 가져야지만 반드시 가져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1800년대의 산업혁명 이후에 1차, 2차, 3차 산업 가지고 만약에 국가의 경쟁력, 힘이 결정됐다면 선진국, 후진국, 중진국 우리 나라로 봤을 때는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가 결정됐다면 앞으로는 1차, 2차, 3차 산업을 잘 가지고 4차, 5차, 6차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또 한 번의 경쟁력 갖는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합니다. 1차, 2차, 3차를 잘 가지고 있어야지만 4차, 5차, 6차를 도전해서 우리도 한번 중도시, 대도시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데 이 기반이 없는 우리 영동 지역은 도전조차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수 5천만 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는 우리 영동이 불리하지만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수출해서 세계 경제 10위의 대국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출품 99.7%를 바다로 나갑니다. 0.2 또는 0.3만 항공으로 갑니다. 그 0.2, 0.3을 노리고 대구의 홍준표 시장은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항공을 이용하는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항을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99.7%를 이용하는 바다, 항만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바다 이러면 관광 자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항만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 강원도는 앞으로 기회가 옵니다. 아까 우리 지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부산, 강릉 기차가 연결됩니다. 목포, 강릉 기차가 연결됩니다.
수소 강릉 기차가 연결됩니다. 또 국토부에서 계획 중인 청주 강릉 기차도 연구 중입니다. 거기에다가 강릉에서 제진간 열차가 연결되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우리는 철도길을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진간까지 열차 그 만든 여지껏의 그 예산을 다 비교해 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유라시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찻길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수출할 수 있는 철도길을 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고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양양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강릉에다가 항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항만만 있을 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항만 옆, 바로 옆, 적어도 1000만 평 이상의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육상물류비, 총 상품의 약 3, 4% 차지하고 있는 육상물류비를 제로에 맞춰서 가격 경쟁에도 도움이 되고 수출 경쟁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광도시로 잘 가꿔야 됩니다. 올해 제가 우리 한 770만 영동지역이 왔다 그러는데 제가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관광도 이제는 품격이 있어야지만 찾아오지 정직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거나 친절하지 않으면 안 간다. 그리고 워낙 정보화 시대라서 오늘날 일어난 일을 한 달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조금 불친절하고 조금 가격이 정직하지 못하면 바로 그 지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품격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연을 잘 가꾼 도시가 이번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라. 특히 고성 같은 경우에 엄청 많이 늘었죠. 자연을 그대로 잘 지킨 곳이 경쟁력이 있더라라는 것도 제가 느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는 자리라서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우리 영동이 어려운 것은 산업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도시가 앞서가는 도시가 될 것이고 시민이 원하는 삶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지방자치가 될 것이다. 또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먹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도 함께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다 드리려면 한 2시간 넘게 제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고 간략하게 우리 지역이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한 지자체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강원일보사 박진호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해 주신 토론자와 그리고 6개 시군의 지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동해안권 6개 시군은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산림, 군사, 환경, 도로, 해양 등 불합리한 중첩 규제와 광역 교통방 미비 등 우리 동해안권 시군의 불합리한 여건을 개선하고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반세기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양보했던 시대를 벗어나서 지역 소멸 위기 앞에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2023년 6월에 본격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우리 동해안 6개 시군은 명확한 방향 설정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새로운 대전환을 꿈꾸며 동해안의 지역 발전을 담보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도 북방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 물류, 관광, 휴양 중심 도시를 비전으로 시민의 소득을 높이고 시민의 삶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먼저 전 시가지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5대 권역별 특화 관광지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석회석 폐광지를 활용한 관광 복합 단지인 무릉변류천지는 지난해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에 선정이 돼서 현재 2단계 개발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6월에는 무릉별리 천지를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라벤더 축제를 개최해서 이색적인 관광 명소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폐광지가 생기겠지만 우리 폐광지의 친환경 창조 복구의 선도 모델로서 차별화된 복합 관광 단지를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를 확실하게 뒷받침할 신성장 동력으로 수소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 특화 사업 추진에도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에다가 통과되어 미래 수소 에너지 거점 도시로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평 산단과 동해안과 연계해서 수소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동해안권 수소 경제를 선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셋째로 환동해권의 산업 물류 거점 도시 육성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 유일의 국가관리 항만인 동해항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특례가 지난 2차 개정 시 강원특별법에 반영이 돼서 항만과 연계한 제조업 및 물류기업이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북방항로 컨데이션 취항과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된 일본 바닷길도 5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해 신항 개발과 연계해서 동해항의 환경 피해 문제를 일소하고 청정 고부가가치 컨테이너 전용 항만으로 변화를 주도할 동해항 종합 발전 계획도 정부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흐름에 맞춰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세계와 연결하는 관문인 동해항을 환동해권의 물류 거점 항만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의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시 항만 배후단지 및 강원 항만공사 설립 등과 같은 해양 분야의 핵심 특례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10년간 지지부진했던 망상지구 경제자유구역도 최근 대명건설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향후 동해안권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제학교,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환경 중심의 글로벌 교육지구와 K-팝 등 한류 문화를 선도할 K-컬처 지구 등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경자청과 강원도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망 확충 부분입니다. 부산 강릉 고속전철 개통과 백북령 구간 직선화 및 터널화 공사 착공 등 시민들의 교통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힘을 합치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 6개 시군이 공동 협력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서 지역 소멸 위기 앞에 동해안의 특색을 살려서 함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동해안권의 미래는 우리 동해안권 6개 시군이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서 지역별 특색이 있는 전략 수립과 적극적인 분권, 특례 발굴 및 규제 개혁으로 동해안권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협력적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삼척 발전에 대한 미래 구상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통망 확충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영월 삼척 간 고속도로가 민선 8기 내는 반드시 예타 통과되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 삼척 간 고속화철도가 연말이면 개통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운행 중인 KTX 열차와 연결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보다 쉽게 삼척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소산업 육성입니다.
저희 삼척시는 어느 지역보다 먼저 수소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적 한계로 인해서 후발주자의 도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수소 산업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프라를 확충해서 수소 산업 선도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함께 준비 중인 골드시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은 청년 정책의 교두보입니다.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가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되어 경쟁력의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캠퍼스별 특성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폐광에 대한 대책입니다. 도계읍의 중입자 가속기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학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사업도 챙길 것입니다. 도계 제2 캠퍼스는 시내권으로 이전하여 유축된 상경기를 회복시키고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대형 민간 호텔을 유치하고 삼척 루지 등 대형 관광 자원 개발 사업의 성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광 자원은 가치를 재창조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육성하여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삼척 시정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을 이야기하면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6만의 인구가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절반을 꺾고 27,300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이제 명태가 엄청 많이 나와서 생활을 받쳐줄 수 있었고, 또 우리 쌀을 생산하는 농토도 강원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삶이 6만을 받쳐주기 아주 풍족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삶은 계속되지는 못했습니다. 명태가 완전히 끊기고, 그다음에 쌀의 어떤 가치가 좀 내려앉았죠. 그러니까 거기서 6만을 받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앉고 해서 이제 2만 5천까지 가다가 지금 다시 올라서가지고 27,300에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은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노령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32%가 노령 인구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새로운 인구가 계속 유입되지 않으면 우리 고성군의 인구는 앞으로 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가 계속 유지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새로 떠오르고 있는 관광이 그만큼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올해 24년도 여름 휴가철 관광객 수를 집계한 것 중에서 작년 대비 20% 정도가 더 늘었다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너무 날이 더워가지고 사실은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더 줄었나 걱정인데 이렇게 했는데, 그 빅데이터에서 나온 수치고 작년도도 빅데이터로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날씨가 더워서 실내에서 이제 실내로 이렇게 이동은 했지만 크게 해수욕장을 이제 활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 근데 해수욕장도 전부 다 데이터를 내보니까 작년 정도거나 그 이상의 수익으로 이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고성군의 미래는 앞으로 이제 관광에 초점을 맞춰서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성군이 갖는 가장 취약점은 바로 숙박입니다. 숙박 시설이 없어서 속초에 내려서 전부 다 고성으로 올라왔다가 저녁 먹으러 속초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속초에서 주무시면서 돈을 쓰고 그 다음날 해가 뜨면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경제인들이 훨씬 더 그 감각이 빠르더라고요. 제가 들어와서 군수가 되고 이제 투자 유치를 받고 막 그러면서 2조 7,300억을 이제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저도 좀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조 4천억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투자가. 왜 그러냐? 요즘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율이 높아서 금융권에서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연간 30% 이상의 어떤 상승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지금 당장 할 수가 없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 이제 그런 시그널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내일이면 또 달라지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는 계속 그렇게 변화되어 왔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획량에서도 사실 날씨의 변화를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어획량이 줄었습니다. 다만 이제 적게 잡히는 만큼 고기값이 올라가서 거의 작년 수준에 육박하는 수준까지는 올라가 있는데 조금 한 2% 정도 떨어진 이제 상황을 좀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고성군이 좀 더 집착하면서 관광을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관광은 여러 가지 트렌드를 좀 담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언제까지 해수욕장 열고 화진포 보여주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좀 애견 비치를 좀 열어가지고 지역 갈등을 좀 많이 해소하면서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만족스럽다. 다음에도 또 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기대가 된다. 앞으로 좀 멍비치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진포가 사실 놀고 있어요. 화진포가 그 좋은 화진포를 보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용역 보고회를 처음 받았습니다. 시작 이제 하는 이제 용역 보고를 받았는데 국가해양 환경 정원으로 한번 좀 도전을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것의 어떤 방향성과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준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이뤘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고성군 역대 가장 큰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원일보사에서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것이 잘 되면 속초, 고성, 양양이 같이 내뛸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화진포에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우리 속초시장님이 활짝 웃고 계십니다. 이거 잘 되면 속초시에서 아마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지금 송지호가 사실은 송지호도 놀고 있습니다. 송지호는 접근성이 좋아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리고 하는데 이곳에 지금 하얏트 호텔을 유치하고 그곳에 이제 허가 사항을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에 좀 협력과 노력이 같이 곁들여져야지만 그게 가능한 이제 지역이라서 그것 또한 우리 도지사님에게 지금 조아리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좀 진행이 되고 그런다면 우리 고성군의 미래도 밝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고성군은 역시 관광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관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남북 관계입니다. 그것이 불안해가지고 점점 위축되고 그러면 관광이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평화의 길도 있고 통일 전망대도 있고 금강산 전망대 있고 8.29 보진 지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남북이 그렇게 싸우거나 그러지도 않고 뭐 큰 문제도 없는데 이 정세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을 어떻게 조장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고 화려하게 피어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가 잘 풀어야 되겠다. 이것은 아마 영동 지역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부분도 우리 영동이 같이 갈 때 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영동 지역이 있고 영서 지역이 있고 경북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분석해 보니까 지금 가장 활력 있게 나름대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데가 바로 영동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기회가 왔고 때가 왔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6개 시군이 모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심포지움도 하고 같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제 말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양군수 김진아입니다. 한 10여 년 동안 동해안 발전 포럼에 이렇게 다녔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프로에 많은 분들이 있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강원일보 박진호 사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병선 시장님이 오늘 큰 상을 받으러 갔다 오시냐고 좀 늦었어요. 그 말씀하실 기회 드리려고 한명준 고성구수님께서 길게 말씀하셨어요. 그 바람에 이병선 시장님 시간을 좀 버셨어요. 우리는 그동안 오늘 우리 각 분과별로 발제되는 섹션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대외관계 전략,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문제, 관광 활성화, 지방재정 확충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10여 년, 15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의 SOC 확충 사업이라든가 그에 따르는 정부의 정책 구조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죠. 그런데 이젠 우리 15년 동안 유사한 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전국의 그 중에서 과제 중에서 전국의 227개 기초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울부짖는 것이 관광 활성화, 지방재정 활충. 관광 활성화는 전국의 지자체가 다 경쟁적으로 해서 일정 수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한 손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관광 산업은 레드오션입니다. 확실하게 레드오션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 구조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환동의 동해안권 6개 시군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 중에서 풀어야 할 것입니다. 강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있는 도시의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생산 기업이 있고 2차 산업이 발전돼야 되겠지만은 우리 동해안의 여건상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인력 공급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엔 대형 리조트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한 500명씩 고용되는 데가 있습니다. 3분의 2가 강릉, 속초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단순 노동이지만도 만약에 그걸 제조업으로 만들어서 바꿔 생각한다면 그에 따른 학교 문제, 교육 문제,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이 반드시 또 다를 겁니다. 그건 차제에 접어두고 그럼 이제 어떠한 국민들의 우리 사회 환경 변화가 있는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1960년생입니다. 1960년생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태어났습니다. 11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내년에 30만 명 못 넘깁니다. 그러면 제가 15년 후에는 80살입니다. 80이면 지금 태어난다는 30만 명 인구가 20년 가까이 되면 20세 이상이 됩니다. 지금 태어난다도 걔네들이 저희를 부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60세가 넘은 저를 기준으로 한다면 65세인 저가 15년 후에 우리 아들 며느리들하고 함께 살겠냐 말이에요. 단 한 명도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어떤 문제냐? 이제 그런 구조 중에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사업, 새로운 개발, 국가가 하는 SOC는 빼고
그 중에 하나가 시니어 관련 사업, 즉 시니어 커뮤니티라든가 시니어 타운이라든가 이 굉장히 황금 알을 낳는 레드 오션입니다. 저는 비 오는 날, 토요일이 비 오는 날, 일요일이 비가 오는 날은 아침 6시에 TV를 한번 봅니다. 모처럼 TV를 봅니다. KBS 1TV에서 황금 연못이라는 방송이 재방송이 나옵니다. 본 방송은 언제 나오는지 모릅니다. 거기 보면 시니어들이 출연해가지고 공통적으로 화제를 두고 토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토론자 중에서 대부분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들이 시니어 커뮤니티에 살고 계신 분들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커요. 저희는 이제 65세 정도, 70대 되면 구매력을 가진 수요자들입니다. 유효 수요자들입니다. 맘만 먹으면 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이 발달되고 여건이 좋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동해안에 수도권의 2,500만 명이라는 구매력을 가진 수요자들을 지역적으로 유리한 우리 동해안에 해안형, 호수형, 산간형, 내륙형 이런 모델을 삼아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게 저는 굉장한 블루오션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수도권의 중심에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 메커니즘을 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하려고 별의별 지로 국가 정책을 다 해왔어요. 이제 저는 그런 분야에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 내년에 섹시한 과제를 하나 좀 넣어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군 이야기 좀 하려 합니다. 말 그대로 젊음의 도시입니다. 또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 나아지다 보니까 참 투자자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현행법으로 규제하고 제재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건 별개로 두고 산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국내 최초로 연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기업인 동원산업이 중심이 돼서 배우 산업단지와 함께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수부하고 관련 기관하고 강원도하고 원활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에 대한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리려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오색 삭도 문제는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여러 가지 이점도 있겠지만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그에 따르는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연어자연산련장, 오산인 선사유적박물관 재리모델링,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마무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핫플레이스 양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정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너무 창대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 섹션 한번 넣어주셔서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속초시장님 준비 다 되셨지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4 동해안 발전 전략 심포지움이 이곳 속초에서 열리게 된 것을 우리 속초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총괄적으로 주관해 주신 강원일보사 우리 박진호 사장님과 권혁순 논설위원님, 그 다음에 김성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동해안 6개 시군 존경하는 우리 시장 군수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강릉의 김홍규 시장님, 동해의 심규원 시장님, 삼척의 아마 박상수 시장님이 못 오시고 김경구 부시장님, 고성군의 한명준 군수님, 양양군의 김진아 군수님, 선배 시장 군수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우리 저 멀리 삼척 동해에서부터 올라오시고
고성, 양양, 고성까지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지금 보니까 제가 좀 늦게 와서 다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동해에 우리 번영회장님, 김종갑 동해 번영회장님 좀 자리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오늘 그 분과별로 발제 토론을 해주시기 위해서 많은 석학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국제관계대사를 맡고 계신 조용준 대사님, 전홍진 연변대 교수님, 우리 지역 출신 김영식 강릉 원주대 교수님, 또 정성훈 강원대 지리학과 교수님을 비롯해서 또 안경모 우리 양양 우리 지역 출신입니다. 몽골 대사님, 또 신승근 복지행정학과 우리 한국공학대학 교수님이신데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님이 와주셨고요. 여러 많은 교수님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서울에 갔다 오면서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김진태 지사님께서도 축사를 해주셨고 우리 지역 이양수 국회의원님,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 의장님, 또 정말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해주신 우리 정운찬 전 총리님,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님께도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송구스러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서울을 갔다 왔는지 짧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후원을 하고 조선일보사에서 2024 컴팩트 대상이라는 것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들었는데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모를 했는데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에 공모에 응했는데 영예롭게도 과분하게도 우리 속초시가 오늘 종합 대상을 좀 받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심포지움이 더 중요하고 먼저 잡혀 있었는데 7월 달에 이 공모가 나갔는데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오늘 이제 그냥 최우수상만 받아도 제가 안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종합 대상 받은 팀은 시장이 와서 시장 군수가 와서 인사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된다고 그런 조건이 붙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먼저 약속이 되고 또 총리님하고도 약속이 돼 있는 거고 해서 이 약속은 꼭 지키려고 했는데 부득이 시간이 서울에서 11시에 시상식이 있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올라갔다가 거기 마치고 오는데 비도 또 많이 내립니다. 서울이.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고 진짜 달려왔습니다. 근데 아무쪼록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오늘 제가 영접도 못하고 뒤늦게 이렇게 했다는 점을 좀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시장 군수님들이 우리 동해안 발전 전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을 걸로 알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책자로 다 먼저 스터디를 좀 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고성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해 삼척까지 6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 동해안의 6개 시군은 정말 함께 가는 형제적 입장과 동지적 입장에서 함께 가는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실행된 지 1년이 조금 남짓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우리가 동반 성장해야 될 부분들은 정말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다 얘기를 해 주셨고요. 다만 동반 성장에서 똑같이 발전을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동반 성장은 기본이고 삼척은 삼척대로, 동해는 동해대로, 강릉은 강릉대로, 고성은 고성대로, 양양은 양양대로, 속초는 속초대로의 어떤 특화된 것들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조금 전에 양양 군수님이 말씀 주셨지만 오색 케이블카 같은 것은 6개 시군의 우리 시민 군민들이 다 찬성을 하고 시장 군수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양양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주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우리 고성 군수님 말씀도 들었는데
화진포, 송지호 개발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예, 저희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컴팩트 시티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서 글로벌한 우리 그 동반 성장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2027년도면 동해 북부선이 부산에서부터 올라오다 보면 고성까지 쭉 동해안을 따라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춘천을 거쳐서 화천, 양구, 인제를 거쳐서 속초로 오는 동서고속철도가 오게 되면 우리는 명실상부 철도 시대를 동해안도 함께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양양국제공항이 지금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고성까지는 또 지금 고속도로를 또 우리가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글로벌하게 우리가 사통발달 이제 도로망이라든가 또 저희 속초에는 또 크루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해공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있고요. 그래서 함께 가면 좋겠고 컴팩트 시티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저출산 고령화 또 지방 소멸이라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대한민국 곳곳에 지금 다 오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 하나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지방에 없다 보면 수도권 밀집하다 보니까 지방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거를 이번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미션을 던졌고 조선일보가 그걸 주최를 했는데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위기를 좀 기회로 바꿔가는 건데 속초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전체 면적이 100km제곱미터입니다. 거기서 60km제곱미터는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 속초 시민 8만 3천 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은 40km제곱미터 남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내줘야 되지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공부해서 내놓은 제안이 구분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초는 주거, 업무, 그다음에 그 의료, 교육, 여가 이 모든 것들을 구분 안에 필요하다면 병원 가는 것도 구분, 관광지 설악산 가는 것도 구분, 중앙시장 가서 쇼핑하는 것도 구분, 속초해수욕장 가서 수영하는 것도 구분 이내, 구분까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우리 속초를 앞으로 친환경적이면서 요즘 중점 과제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 내지는 에너지의 석탄화가 아니고 에너지의 재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함께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속초시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6개 시군이 함께 공동으로 아마 모색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런 중요한 행사를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준비를 해주신 강원일보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또 각 분야별로 지금 많은 준비를 해와 주신 석학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프로를 가득 메워주신 존경하는 우리 동해안 6개 시군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가 좀 늦게 온 관계로 두서없는 인사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크든 또 작든 정보를 교환하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해 교감을 갖는 것 자체도 충분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도출된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 수준에 그치지 말고 집요하게 해법을 찾아가는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지역 현안의 공동 해결을 위해 실제적 대안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 또 새로운 의제를 발굴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동해안 6개 시군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024 동해안 발전 전략 심포지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